오랜만에 미안 늦었으니까 앉아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겸 청년 미래 자문단장 강훈식입니다. 우리가 11월 30일 작년 11월 30날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회의 이제 왔는데요. 대통령실 1년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청년 미래 자문단은 금방 하고 6개월이 휙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문단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문제의식과 현장의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과 제안을 주셨고 또 그 논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단장으로서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행정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을 해보는 소통 통로의 역할을 제가 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만들어졌는지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마무리이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소감과 의견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문단 간사를 맡고 있는 청년담당관 이주형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미래 자문단 추진 경과 및 최종 과제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양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와 인지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청년미래 자문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상 속 불평과 정책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생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청년 당사자,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출범 이후 6차례의 전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0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하여 1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즉시 실행 가능한 최종 6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탐색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의 방식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직무능력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경력을 포함하여 군경력, 교육 및 자격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의 경력도 일한 경험으로 누구나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학사정보, 자격증, 군경력, 일경험 이력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경력증명서를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농촌, 산촌, 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일과 휴식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K 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를 제안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밖에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을 살아보며 나에게 맞는 새로운 진로와 관계, 삶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둘째, 청년의 위기에 조기에 개입하고 회복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자문단은 학자금 대출의 연체자가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채무위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용,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계, 협력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6개월 미만의 위험군에도 선제적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신용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체 예방부터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채무 연체 장기화와 신용상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문단은 청년 고용 상황 악화로 취업 경험 없이 장기간 준비 중인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첫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특화 지원인 청년 기회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청년의 첫 취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진로 탐색, 일 경험과 훈련,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등 취업 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하고 이 과정에 필요한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취업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정책 진입과 연결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청년센터가 단순한 정책 홍보 기관을 넘어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정책을 연계, 설계하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색을 반복하며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상담만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년이 나서서 정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먼저 청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법도 금융상식도 배운 적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정책, 금융, 노동, 주거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 첫 출발 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을 학교에서 미리 접하고 사회에 나간 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과제들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과제들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자문단 추진 경과 및 최종 과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쭉 한번 듣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약 3천억이나 여기서 세운 거예요. 와, 예, 엄청 많이 세웠네요. 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소감하고 말씀 한마디씩 쭉 들어볼까요? 벌써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청년 정책 관련된 과제 제안을 계속했고, 또 이번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은 이 부분 제안된 과제들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의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금액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과제가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청년 기회 보장제 부분입니다. 그 과제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사실 유럽연합이 그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요구를 해왔던 그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까지 이게 원래 취지대로 좀 추진이 안 됐었는데,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거 6개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학교 졸업자들이 지금 한국은 한 11개월 걸려서 취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3개월 미만 이제 조기 취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졸업생들이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실정에서 특히나 AI 때문에 또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 기회보장제라고 하는 제도 도입이 조금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가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게 교육부하고 노동부가 같이 이렇게 하는 이행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는 거를 좀 희망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학자금이라든지 장학금 그를 받는 친구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서 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강화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뭔가요? 예. 저도 연구조사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정책이 빠르게 효능감 있게 도입을 참여 경험한 거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비서실장이 많이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때 기억하시면 이제 첫날 프리랜서 경력 증명 제안을 맞습니다. 하고 그날 보도자료를 했는데 이제 같이 담당관님하고 이제 부처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어학증명이나 군장병 그리고 사회복무 인턴 1경험까지 해서 저는 아마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면 2030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게 다가올 거다. 그리고 청년 정책 조사 요구를 많이 해보면 이 경력증명이 항상 순번 안에 드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AI에 검색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적은 예산에 수요도도 높고 이렇게 앞으로 엔잡러가 많아지는 시기에 자기가 하는 일의 경험이 직무은행제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국가나 민간에 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대통령실에서 힘을 써줘서 약 18개 연계 정보인데 계속 앞으로 향후에 다른 정보까지 붙으면 아마 이 정책은 아마 현 정부 내 청년들한테 가장 효능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브랜드로 어디 가서라도 제 브랜드는 아니고 여러분 브랜드죠. 제가 네. 뭐 어디 가서 이 자문회 같이 만들었다. 끝나면 갈 거예요. 그냥 뭐 어딜 가요. 예, 그래서 이 청년 경력증명 시스템은 진짜 현 정부에 저는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